네, 반갑습니다. 유상입니다. 네, 7월 22일 금요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이 금요일은 제가 주말은 이 시사공감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진행합니다만 지금 어제 오늘 뭐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터져 나와서 조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세제 개편안 관련은 너무 복잡하니까요. 일단 그 부분은 뒤로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대법원하고 헌재가 지금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꽤 오래된 묵은 숙제였는데 이제 헌재가 대법원의 결정을 세 차례나 뒤집으면서 표면 위로,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 관련해서도 좀 따로 살피는 걸로 뒤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재 국회 쪽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대우조선 사태 관련해서 딱 압축해서 간단히 언급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로나 사태가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 백신을 4번이나 맞았다는 조 바이든 또 돌파 감염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미국에서 코로나 확산이 이게 재확산되는 게 심상치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엊그제죠. 20일 기준으로 최근 일주일간 미국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2만 7,700여 명이래요. 네, 이 수치는 드러난 수치로만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지금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 실제 감염 규모는 훨씬 더 클 거다라는 연구기관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올 1월 달 미국이 정점을 찍은 게 80만이죠. 네, 80만 6,795명의 확진자가 제일 높은 수치였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 지금 현재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까지 하면 거의 뭐 이 수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이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세종으로 등장하면서 재유행이 아주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백신 또 거기에 맞춰서 재개발하고 올 겨울에 재유행이 있을 때 본격 재유행을 할 때 대비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일단 미국 국민들조차도 예전에 방역 피로감에 상당히 방역 의식이 느슨해져 버렸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죠. 최근에 신규 확진자를 보게 되면 지난 2년 동안 걸리지 않던 사람들, 안 걸렸던 사람들이 걸린다는 거죠. 그동안 이제 조금 느슨해졌다는 거죠. 최근에 좀 풀고 하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각자 각별히 좀 위생 방역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 긴장끈 늦추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일도 마찬가지죠. 예, 한순간 방심하고 긴장을 푸는 그 순간에 사고가 꼭 생깁니다. 예, 그죠? 재주 많은 원숭이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딱 긴장을 푸는 그 순간에 사고가 생겨요. 긴장하고 있는 때는 주의하고 있는 동안에는 사고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철저히 이전에 해오던 위생 방역, 철저히 좀 자기 관리를 잘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대우조선 사태 협상이 치열하게 열심히 진행 중입니다만 썩 그다지 진전된 내용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최근 몇 번 대우조선 사태가 심각하다고 보니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법과 원칙, 무관용의 원칙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조금은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법과 원칙 그러니까 어, 뭐 불법이나 위법 사항이 있으면 연행하고 체포하고 뭐 처벌하고 그쪽으로만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형사법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행정 지도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 행정벌로 과태료 수준으로 처리해야 될 것을 전부 다 벌금 매겨가지고 전과범을 만들잖아요. 지금 경제사범들이 다 그렇습니다. 경제사범이라는 표현도 좀 그래요. 기업 활동하면은 어지간하면 이 경제 관련 법률에 다 전과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일선 실무진들이 지금 방패막이가 돼서 그렇지. 지금 보게 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쪽은 회사 자체가 참 제대로 이 법을 적용한다고 보면 회사 자체가 존립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법들이에요. 너무 기업을 겁박하는 그런 법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뭐 혹자들은 그 조목을 다 정리해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한국에서 기업한다는 것은 곧바로 전과자가 되는 길이다. 그러면서 그 될 수 있는 항목이 건 한 2천여 개가 된다는 거예요. 뭐 저도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그럴 정도로 우리 사법 체계도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이 법률 체계죠, 사법 체계가 다르게 법률 체계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쪽은 조금 따로 좀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네, 지금 그런 와중에 대우조선 관련해서 이제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맞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일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대우조선 사태는 지금 현재 국민들 주머니 세금으로 지금 얘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공적 자금이라고 하지만 이게 전부 다 세금에서 조달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사인 간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어떤 의미에서 한 부모 뱃속에서 나온 형제 간에도 그래요. 예? 좀 어려우니까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 정말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될 때는 도와주고 싶죠. 그렇지 않으면 형제 간에 형제 같은 혈육이라는 피부치라는 것 때문에 남 눈도 있고 해서 하지 못해서 도와주는 정도지. 그거는 뭐 한두 번의 끝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다음부터는 왜 더 안 도와주냐, 뭐 도와줬지 않느냐 이러면서 서로 인정이 이렇게 금이 가버리죠. 형제 간에도. 혈육 간에도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우리 보통의 인간관계에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도와줘도 도와줄 맛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대우조선이 1998년도 IMF 이후에 공적 자금 지원받은 게 몇 번입니까 도대체? 금액이 얼마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소리 나올 정도로 도와줬는데 계속해서 월급 올리돌려는 소리만 하는 노조. 그만큼 생산성이 올라갔나요? 아니면 기업 상황이 좋아졌나요? 그렇잖아요.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또 그래.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파업, 이거 불법이잖아요. 불법 점거잖아요. 남의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시위를 한 거잖아요. 시설 점거를 하고 작업 못하게, 일 못하게 지금 방해를 놓은 거잖아요. 업무 방해자 어떤 의미에서 불법 점거잖아요. 그런 짓을 해놓고 발생된 모든 손해 우리 면책해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또 임금 협상은 뭐 어떻게 그거는 당사자 문제로 뭐 잘 좀 수위한다고 보고요. 그것도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달갑지가 않죠. 왜냐하면 국민 세금으로 계속 들어가는데 적자는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는 기업에 월급을 올린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도와줬는데 그놈들이 가족 여행 가고 나들이 가고 골프 치고 댕기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자식들 봐라.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 사인간에도. 이게 규모가 좀 커지면 보통 이제 감각이 시야에 잘 안 들어오니까 무감각해지는데 그냥 회사 문제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정부 문제, 회사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직접 연관되어 있다고.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법과 원칙이에요. 공권력 투입, 그거는 국가 권력이 우리 들에게 너무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폐해도 많았고. 지금 그러다가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불상사가 생길 위험도 크단 말이에요. 그런 위험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공권력이지만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법과 원칙이라고 할 때는 불법의 뭐 체포, 연행 이런 것도 뭐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제가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니, 도와주면 도와주는 재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날름날름 도와주는 돈 가지고 뭐 흥청망청 써버리고 또 거들라면 또 손 내밀고 너들이 뭐 이 회사 버릴 거야 어쩔 거야. 그 회사 없어도 한국 조선은 돌아가요. 그렇잖아요. 현대중공업, 현대상선 뭐 어느 회사가 배를 만든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회사들은 현대조선이라고 하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 뭐 삼성조선이 있어요. 대우조선 없어도 한국에 조선업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국민이 뭐 호구예요. 정치권 더 걸핏하면 국민, 표돌락할 때면 국민, 그러고 돌아서면 내몰라라. 맨날 민생 민생 그러고 국회 맨날 공전하고 있잖아요. 이 지금 노조도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이 돈이 전부 국민 혈세잖아요. 공적 자금이잖아요. 지금 대우조선이 자기 돈으로 돈 벌어가지고 월급 줄 형편이 되나요? 계속 적자였잖아요. 물론 뭐 세계적으로 조선 경기가 불황이었던 것도 있지만 이제 조금 경기 좋아지려 그러니까 지금 또 걸터 앉아가지고 지금 이 난장판을 뿌려놓고 면책하라는 거예요. 지금 노조 1년 예산이 금속노조, 상위노조가 지금 나섰잖아요. 총파업 투쟁하겠다라고.
어, 어? 노동정책 투쟁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연대 책임을 져야지 상부 노조가. 산별 노조에 개별 노조가 왜 들어가요? 그냥 단순히 보호, 좀 더 이렇게 백그라운드, 백을 업어가지고 투쟁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들어가나요? 하위 노조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연대 책임을 지는 그런 게 때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산별 노조라 책임져야지. 어떤 의미에서 뭐 민노총 전체 아이들은 민노총 상부까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산별 노조, 금속 노조가 노련히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금속 노조 1년 예산이 얼마야? 600억이잖아. 갚아야지. 7천억이면 10년 동안 갚아야 될 거 아니야. 1년에 600억씩이라도 분할 상환이라도 해야지. 왜 안 해? 근데 이게 단순히 뭐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니까 물론 재판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손해배상 관련해서 얼마나 손해액으로 산정해서 배상하라고 판결할지는 거기에 따라서 배상액이 다르겠죠. 물어내야지. 남한테 손실을 끼치면 폐를 끼치면 물어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 법적 책임을 떠나서도 당연한 거 아니야? 이 당연한 거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법과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거기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또 뭐 제가 섣부르게 뭐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산업은행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게 나오고 있어요. 파산으로 갈 수 있다. 대우조선 파산 절차 밟을 수 있다. 그렇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속이 후련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계속해서 지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우리 국민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인데 그렇잖아요. 국민 주머니에서 이게 지금 이렇게 가면요. 너도 나도 지금 다 국민 갈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국민 호구예요. 여기도 호구, 저기도 호구. 어? 누구 말 따나 가분개는 전부 다 뭐 어디 뭐 동네 북이야. 이제는 국민이 분노해야 된다고. 우리 국민들이 자꾸 이렇게 잔정이 너무 많아.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뭐 약자 코스프레 하면 거기에 막 그냥 뭉클해. 가슴이 뭉클하고 막 안쓰러워 죽어. 지줌이 탈탈 털리는데 아무 의미 없이 대책 없이 보람 없이 의미 정말 보람 없이 털리는 거잖아요. 도와주는 보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래도 또 안 되면 또 뭐 더 도와줄 수가 있는데 이거 도대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0년 세월이잖아요. 20년. 1998년도 대우조선이 지금 파산 위기에서 공적 자금이 투입되기 시작한 일이 지금 20년이잖아. 그런데 지금 월급을 30% 올려도 올라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게 발단이었잖아. 그게 발단이 돼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장장 50일을 와가지고 손실액이 지금 추정 손실액이 7천억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데도 지금 뭐 신나 뿌리겠다 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총파업 투쟁 정말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국민을 상대로 지금 한판 해보자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실상을 모르니까 그냥 대우조선 사태인 걸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 하청업체 대우조선 뭐 이런 정도로 뉴스 보도가 지금 대부분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실제 우리 국민 돈이 10조 이상 들어갔잖아요. 도대체가 말이죠. 이 생각이 있는 집단이에요, 없는 집단이에요. 지금 파업하고 있는 그 현장도 그렇고 그 상부 기관도 그렇고요. 도대체 금속노조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여기에 무슨 총파업 투쟁, 무슨 투쟁? 국민 세금 다 그러면 뭐 노조 활동비를 줄까? 자, 이제 어제 보게 되면 어제 늦게죠. 어제 늦게 조선일보 쪽에서 이게 이제 단독 보도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이야기가 검토가 되고 있다는 거는 제가 물밑에서 희미하게 들었는데 에, 이게 구체화된 것 같아요.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공적 자금이 11조가 투입이 됐다. 파업을 계속하면 특단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그 특단 대책이라는 그거예요. 대우조선 최대 주주가 산업은행이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공적 자금을 넣으면서 파산 검토도 하겠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법과 원칙이라는 거예요. 좀 표현이 그런데요. 이 이야기와 직접 관계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으면서 별다른 투사 본 적 없어요. 별 대단한 뭐 지사 본 적 없어요. 실제 가만 보면 전부 이해관계라고 해요. 이권관계라고 해요. 막 닦아놓고 이야기하면 돈이라고 해요. 쩐이라고 해요.
그 물 밑에 보면 쩐이고 권력이에요. 권력도 사실은 쩐이에요. 이권이잖아요. 이권. 별 투사 본 적 없습니다. 단 계산이 바로 눈앞에 있는 근시안적 계산이냐, 좀 멀리 보고 좀 톡박을 굴리냐, 잔머리를 굴리냐, 그 차이지 별 지사 본 적 없어요. 대단히 외람되지만 뭐 깜빵을 몇 번 갔다 오고 뭐 운동권 대선배고 뭐 한때 개파의 수장이었고 이런 놈들도 보면요, 인간 꼴이 별 대단한 놈 본 적 없어요. 전부 다 쪼잔한 그런 그거예요. 가오 잡는 거 이런 거예요. 그 최종판이 의원 배지 달고 이런 거잖아요. 그들은 그런 어떤 루트가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방에 다 꽂히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대접받고 뭐 온갖 특혜 누리고 모든 이권 다 챙기고 그렇게 살잖아요. 지금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운동권 특례법 또 만든다 그러잖아요. 자손 대대로 세습하겠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뭐 독립운동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아직도 배가 고프냐? 아직도 배가 고프냐? 지금 이렇습니다, 여러분. 대우조선 사태 우리 국민들이 직시해야 돼요. 자꾸 이거를 노조 논리에 운동권 논리에 휘말리면 안 돼요. 지금 국민 혈세가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계속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냥 보통 적자가 아니에요. 뭐 엄청난 눈덩이 같은 적자가 쌓이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투쟁을 하면 생산은 공장은 돌아가게 하고 투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 놓고 월급을 돌라 하든지 뭘 해야지. 지금 올 수도 없이 해놓고 거기 그거로 인해서 발생된 뭐 모든 손실에 대해서 우리한테 책임 묻지 마라. 이거 지금 뭐 어쩌겠다는 거야. 이거 우리 국민들이 물어내라는 거잖아요. 대우조선에 지금 손실이 나서 문 닫게 안 하면 산업은행에서 또 돈 주면 그게 산업은행이 돈이 아니에요. 국민 혈세란 말이에요. 공적 자금이라는. 근데 우리 국민들이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는 거야. 이게 불쌍한 노조, 힘없는 노조, 월급 없어 생계가 어려운 노조원들의 그 참 처절한 몸부림에 어마어마하게 큰 덩치의 대우조선이 그거 하나 못 보다듬냐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돈 내놔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깽판 부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20년 도와줬는데 더 내놔라고 지금 깽판 지기는 거예요. 근데 내 쓸 돈은 써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용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용납되는. 여러분 형제 간에도 그렇게 하시냐? 안 하시잖아. 원수지는 한이 있어도 안 하시잖아. 못 하시잖아. 언제까지 대부분 내 자식이라도 당신 피부치라도 바로 그 말이 나오잖아. 이거 인간 안 되겠다. 내 자식 하나 없는 셈 치지. 그럴 거 아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스케일 좀 시야가 좀 커져버리면 우리가 자꾸 판단이 흐려지냐는 거예요. 자, 이게 어쨌든 산업은행이 이거는 저는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봐요. 이게 그야말로 법과 원칙의 정수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돈줄을 끊으면 버릇이 잡힌다. 여러분 저 TV에서 보십시오. 서울교통방송 보십시오. 돈줄 딱 막히니까 대본 달라지잖아요. 별 지사 못 봤다니까요. 별 양식 있는 사람 못 봤다니까요. 전부 이해관계예요. 내 살고 보자는 거예요. 별 대단한 투사 본 적 없어요. 저. 산업은행 쪽의 이야기요. 대우조선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 불법 파업이 계속될 경우, 노조의 불법 파업이 계속될 경우 기업 파산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대우조선은 기업 부실화로 지금까지 산업은행 쪽 이야기입니다. 11조 원이 넘는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왔다는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적자가 계속 쌓이고 있어요. 노조 불법 파업이 계속되면 공적 자금 지원을 끊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파산 절차, 끊어버리면 자연스럽게 파산이 되는 거예요. 굳이 파산 절차로 이렇게 발발한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요. 공적 자금 지원만 끊어버리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도꼭지만 잠가버리면 대우조선 파산이에요. 하청업체고 나발이고 협력업체고 다 요절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거예요? 못된 놈 옆에 있다가 멀쩡한 사람 벼락 맞는 거예요. 선의의 제3자들이 피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 120명, 350명 뭐 좋아요. 금속노련 그 관련된 사람들 때문에 10만여 명의 대우조선 협력업체, 대우조선 본청에 지금 임직원들 전부 다 지금 길거리 나가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생계 무방비 상태거든요. 이게 거의 뭐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무법천지지. 이게 용납이 되나요, 여러분? 지금 대우조선의 사무직들부터 해서 협력업체 다들 난리잖아요. 못 살겠다고. 이건 안 된다고. 지금 이제 찬반 투표인데 첫날 하루에 투표율이 70%라는 거예요. 금속노조하고 우리 손 끊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3분의 2, 과반 투표에 3분의 2 넘으면 산별 노조에서 손 끊는 거예요. 이제 기업별 노조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상화를 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다 치고 있고 최소한의 양식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일부 극소수들이 지금 전체 물을 흐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극단 처방이 나오는 거죠. 계속 이렇게 가면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지만 어쩔 수 없다. 정부로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정부들 뭐 힘이 있나요? 민심에 따라서 민의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민주적 절차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계속 의미 없는 집단에 우리 주머니를 털어서 계속 뭐 도와준답시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발로 서겠다는 의지도 없는데 어떤 말로 어떤 의미에서 그걸 빌미로 해서 계속해서 갈취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용납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봐요. 당신네들이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봐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자 그러면 삼불로조 책임져야지. 이런 행동을 하면 그래도 상황이 잘한다 지금은 뭐 희망 버스 이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 야, 이 사람들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설득하고 타일러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이 사람들의 역할이죠. 그 역할을 안 하고 오히려 지금 총파업 투쟁 책임져야지. 산별노조 예산 10년이든 100년이든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속된 말로 돈 꼭지 잠그면 꼭지 돌면 꼭지 잠글 수 있다는 거지. 우리 국민들이 이제 꼭지 돌게 됐어. 그게 이제 대변인처럼 이야기하는 게 산업은행이잖아. 우리 이제 꼭지 잠글 수 있다. 애꿎은 희생자들이 참 많이 나와서 그거는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다.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계속 못하겠다고. 잠궈버리면 또 자, 그다음에 이제 법적 절차 정상적인 거죠. 들어가면 갚아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행패를 부릴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네들이 전부 다 이성을 찾아야 돼. 이성을 찾아야 되고 정상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계속 이렇게 무법천지로 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지금 80년대도 아니고 2020년인데 말이지. 30년, 40년을 똑같은 짓을 계속 해왔어. 이제 언젠가는 이 관행, 이 못된 관행, 낡은 관행으로부터 손절할 때가 됐다. 그 출발이 뭐냐? 법과 원칙. 법과 원칙. 책임질 행동한 사람, 책임 있는 곳에 책임을 묻고 분명히 하자. 뭐 문제가 있으면 법 절차에 따라서 하라는 거야. 시비 못하게 했어요? 요구 못하게 했어요? 단체 교섭 안 하게 했어요? 하라고. 공장은 돌아가게 둬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뭐 그냥 막 깽판. 내 말 안 들어주면 다 깽판. 그러놓고 책임 안 지겠다. 그거 다 책임 없는 걸로 해주면 이거 풀어줄게. 대선 문 닫게 하는 거지. 꼭지 잠그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 깨어나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 단호하게 해야 된다고. 산업은행 너 뭐하냐고. 우리 돈 아니냐고. 그러면 산업은행 너들을 없애버리겠다고. 없애라고 정부를 압박하든지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없애게 만들겠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산업은행 너들이 우리 돈 털어가지고 했으니까 너들 월급 다 깎아라. 월급 받지 말고 이래라. 뭐 이렇게라도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산업은행이 이제 또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죠. 특단의 대책도 강구할 수 있다. 검토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일단 원리금 상환이 안 된다. 지금처럼 이렇게 가면. 그렇죠?
자, 여기에 이제 강석군 산업은행 회장이 한 말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 혈세를 단 1원도 추가 지원할 수 없고 모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게 당연한 거죠. 우리 국민들이 국민정서법이 용납하지 않아요. 단돈 1원도 지금 이런 기업에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이렇게 계속 이런데 공적자금 우리 국민 혈세가 단 1원도 더 들어가는 거 국민들도 원치 않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외국에도 사례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미국 그러는데 미국의 챕터 11 파산이 있잖아요. 네? 미국에도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파산이죠. 그러면 이 몇몇 사람들 때문에 애꿎게 아무 죄 없이 열심히 어쨌든 일터를 지키고 어쨌든 이걸 기업을 살려보자라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많은 협력업체 등등 그 많은 사람들 최소 10만여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길거리 나앉을 파요. 생계무방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뭐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듯이 그 꼴이 된다고요. 그걸 원하시냐고. 저 역시 그런 걸 몰라서 법과 원칙이라고 그럴까요? 해도 너무하니까.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어쩔 수 없다. 이게 이제 속된 말로 못 있는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 꼴이에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998년도에 IMF 등등 하면서 DJ 정권 때 대우그룹이 해체가 됐어요. 예. 그리고 공적 자금이 투입된 게 2000년부터예요. 지금 2022년이잖아요. 22년간이에요. 공적 자금만 11조 원이 들어갔어요. 예? 그 사이에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뭐 전체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언론지상에 언급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최근 10년 사이 누적 순손실액 순손실액이 7조 7,446억이래요. 7조 7,446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월급 30% 올리라고. 그게 하청업체예요. 이게 본 회사, 원청 회사도 아니에요. 근데 남의 회사 와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참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기업 회생 절차가 되면 누가 봐도 상식적이잖아요. 저렇게 돌아가는 회사에 누가 그 회사 인수하겠어요? 인수하려고 들겠어요? 분명히 그러면 또 정부 지원을 옵션으로 해가지고 할 건데 그런 걸 정부가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게 법과 원칙이잖아요. 기업은 기업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세워야지. 그걸 또 회생 절차에 들어갔는데 그걸 또 뭐 팔릴 수 있게 정부가 옵션을 제공한다고요? 그게 국민 돈이잖아요. 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살까요? 그럼 파산이죠. 결국 인수자 없으면 못 닫아야지.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공멸하는 거예요. 공멸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뭐 강성이든 뭐든 그 사람들 지금 멍 닫아 버리면 취업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계속 있는 사람도 내보내고 구조조정을 해야 될 판에 취업할 수 있나요? 또 취업할 수 있다 한들 그런 사람들 받아줄까요? 섣불 지고 굴러 뛰어지는 짓을 기업들이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당신네들 같은 사람 뽑겠냐고. 제발 좀 이성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이성적으로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법과 원칙의 정수라고 봐요, 저는. 제가 살면서 그래요. 딴 거 없어요. 대단한 투사, 대단한 지사 본 적 없어요. 예? 이해관계 막히면 다 인간들이 본색이 나오더라고요. 어? 여러분, 이런 험한 이야기까지 굳이 우리가 입에 올릴 필요 없이 이성을 찾자고요. 어? 예? 사람 꼴을 좀 찾자고요. 해도 너무 하잖아.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다 이제는 우라통이 치밀잖아. 예?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여기까지도 또 호구짓을 해야 돼? 이제 더 이상 국민이 분노하지 않게
정말 이제 국민이 분노하지 않게. 이게 단순히 뭐 지금 언론상에 보게 되면 계속 이제 노사 간 갈등 문제로 뭐 정부의 역할 문제로 자꾸 이렇게만 자꾸 시야가 가는 거죠. 이 진상을 알게 해야지. 공적 자금, 국민 우리 주머니에서 11조, 10조가 넘게 도와줬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7조가 넘는 회사가 지금 또 이러고 있다. 월급 30% 올리달라는 그거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다는 말이 돼? 어? 하청업체 자기네들 노사 문제를 갖고 이걸 본청에 와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고 원청업체에 와서 깽판치기는 이 깽판이지. 이게 누가 정당한 행동이라고 이게 그래도 이해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납득이 되냐고. 뭐 하루 이틀 잠깐 와가지고 야 우리 죽겠어요. 뭐 원청 업체도 좀 신경 써주세요. 이러고 가는 거 하고 아예 내놓고 그냥 지금 전 펴고 그냥 해보자라고 어이가 없잖아요. 근데 말이죠. 그거를 다독이고 야 이래서는 안 돼라고 해야 될 지도해야 될 상부 조직이 총파업 투쟁하겠대. 길거리에 지금 사람 나와가지고 내몰고 있어. 거리 행진하고 있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국민들하고 지금 한판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은 그래 뭐 너는 너대로 하라는 거지. 뭐 맞상대하기 싫다는 거지. 돈줄 잠그면 그만이 수도꼭지 잠그면 그만이. 그게 공적 자금 투입을 중단한다는 거예요. 뭐 달리 뭐 그 이야기는 나머지는 그냥 하는 소리 같아요. 꼭지 잠궈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말할 거 아니에요?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갈 거고 뭐 인수할 놈 있으면 인수될 거고 인수할 놈 없으면 파산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뭐 그 이야기까지는 그거는 뭐 언론에서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더 이상 공적 자금 지원 안 돼. 이거고 그럼 산업은행은 국민들이 안 된다니까. 자기네들 지원 못 하는 거고. 그 지금 산업은행 회장이 하는 말이잖아요. 강 회장이. 단돈 1원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상태에서는 공적 자금 추가 투입은 안 된다. 맞죠? 이게 법과 원칙입니다. 뭐 기업 회생 절차 이런 이야기는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 그걸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이제 더 이상 못 도와준다. 단순하게 요약하면. 그게 법과 원칙입니다, 여러분. 그게 상식이 맞는 거잖아요. 그게 공정한 거잖아요. 아니 도와주고 뛸 값이라도 도와준 보람이라도 있어야 될 거예요. 도와줄 뭐 이유라도 있어야 될 거예요. 도대체 이런 놈들한테 왜 도와줘요? 왜 더 도와줘야 되냐는 거예요. 20년 세월을 도와줘도 지금 이 꼴인데 뭘 더 도와주냐는 거예요. 10조 이상 돈 줬는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뭐 대우조선 없으면 우리 배 못 만드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법과 원칙이다. 이게 무관용의 원칙이다. 더 이상 이제 국민들이 더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뭐 무관용의 원칙은 경찰 행정 차원에서 치안 뭐 사법 경찰 차원에서 쓰는 직접적으로 용어지만 이것도 국민정서법상 무관용이다. 이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 너 회사 문제를 가지고 왜 자꾸 우리한테 돈 돌려 하냐.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회 이야기를 좀 가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최근에 국회 원내대표 후반기죠. 후반기 원구성을 아직 원구성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후반기 지금 원구성 일정 대국민 약속 최후 마지노선 또 약속을 어겼죠. 그런데 지금 뭐 하는 신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1당 교섭단체 민주당 박홍구의 연설 이게 지금 뭐 말이 되지 않은 소리를 계속했죠. 뭐 육상신이 이런 신조어도 막 등장시키고 말이죠. 뭐 탄핵 이야기 이게 최악의 연설이었다는 거잖아요. 뭐 연설도 아닙니다. 국회에 나와가지고 그냥 마구잡이 한 거죠. 횡포를 부리다가 끝난 거죠. 진짜 우리 국민들이 참 인심이 많은 거예요. 마음이 너그러운 거예요. 자, 그러다가 지금 권성도의 어제 또 원내대표 연설했어요. 그 말씀 많은 권성도의는 정계 은퇴하는 게 정답이야.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지금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정치에 발을 들이면서 권성도의 장제의 이런 애들이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지. 이거 전부 다 죽었다 살아난 인생들 아니에요? 이것들이 지금 뭐 대단한 뭐 저들이 뭐 있는 것처럼 꼴값을 떨고 있어. 꼴선하고 죽겠어 정말.
권성도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계속해서 남탓만 하고 있어요. 말은 민생이야. 이 자식들. 입만 찝은 민생이야. 국민이 호구야. 뭐 우리 국민이 너들 보고 뭐 밥을 달라 그래서 떡을 달라 그래서 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너들이 자꾸 해방 놓지 말라는 거잖아. 그 엉터리 짓을 그만하라는 건데 이거 지금 협조하라는 것도 협조도 안 하고 있어. 그런데 국민 혈세는 꼬박꼬박 받아가. 이거 세금을 다 이것도 꼭지 잠가야 돼. 월급을 다 뺏어버려야 돼. 일 안 하면 월급 안 주는 걸로 바꿔버려야 돼. 이 월급 제대로 안 주면 얘들 이렇게 국회의원 하려고 난리 칠까요, 여러분? 정말 국민을 위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형태로 바꾸면 최소 필요 경비만 지원하고 다 없애버리면 특권이고 뭐고 다 없애버리면 얘들 국회의원 이렇게 하려고 줄을 설까요? 뭔가 남는 게 있고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저렇게 발악을 하고 혈안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자식들이 국회 연설을 하면서 하는 꼴을 한번 보십시오. 네? 권성도의 한말 언론에 보도되어 있는 것만 잠깐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에 정치적 이익을 우선했다. 계속 문재인 탓만했죠. 문재인. 네? 박헌거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윤석열 정부의 인사난맥상. 무슨 인사난맥상? 무슨 인사난맥상? 이놈의 자식들 저들이 권력을 사유하고 그렇게 난장판을 뿌려놔놓고 완전히 철판 깐 거죠. 인사난맥상. 무슨 인사난맥상? 그 몇몇 문제된 애들 지금 걔들 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죠. 물론 제가 거듭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정부 지금 인사 별로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난맥상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이 민주당 애들이 그런 말을 쓸 정도로 저가 한 이력이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대북 사건 수사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걸 무슨 뭐 비판 대상으로 입에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박홍구의 말이 더 가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정부 여당이 당장 해야 할 일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 민생을 17번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민생 그렇게 잘 아는 자식들이 국회를 볼모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어? 심지어는 우리 꿀인데 털지 마라. 그래야 우리 협조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의 백주대낮에 국회 출석하는 총리한테 은사를 했다는 거죠. 우상호. 이게 민주당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국회고요. 이게 국힘당, 우리 집권당이고요. 국회 꼴입니다, 여러분. 네? 지금 대통령 선거 끝난 지가 얼마예요, 지금? 네? 대통령 선거로 기준하면 선거 끝난 지 넉 달째예요.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얼마입니까? 2달이죠. 2달 넘었죠, 지금 벌써. 석 달째 돼가죠. 지금 하는 꼴 한번 보십시오. 아직도 지금 이게 대선전이야. 대선판이야. 그리고 서로 남 탓만 해. 지금 뭐가 있나요? 서로 노력하는 걸 제대로 본 적이 있나요? 어느 놈이든 간에. 예? 어제만 하더라도 세제 종합 개편안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하는 소리가 뭡니까? 네? 당장 하는 소리가 재벌 부자 감세다. 이 소리 하고 있습니다. 늘 하던 소리예요. 늘 하던 소리. 무슨 재벌 부자 감세요? 기업이 지금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네? 백성들이 살 거 아니야. 세제 정상화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쪽은 자세히 모르니까요.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네? 제가 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집 식구가 이런 쪽 분야 전문가라서 뭐 이렇게 물으면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너무 복잡해요.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딱 집어가지고 몇 개를 물으면 잠깐 설명을 해주는데 그걸 알아듣기가 쉽지 않아요. 그럴 정도로 누더기 세제 법안에서 지금 현재 무슨 뭐 큰 줄기 잡아서 민생 관련 등등등 좀 그동안에 말이 많았던 분야를 좀 정돈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바로 튀어나오는 소리가 검토도 안 했을 것 같아. 아니 습관적으로 그냥 바로 튀어나오는 소리가 재벌 부자 감세. 이게 재벌 부자에만 해당되나요? 저는 적어도 뭐 전국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도권 지역의 대부분의 중산층에 해당되는 법안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첫 그 일감으로 뉴스로 전해지는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근데 당장 하는 소리가 재벌 부자 감세. 늘 하던 소리. 늘 하던 운동권 생트집이에요. 이게 첫마디입니다. 지금까지 해놓은 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해놓은 게. 근로자 소득세 중에 식대 비과세 한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려준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류세 인하폭 좀 조정한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자식들이 한 게. 그러면서 맨날 민생이라 그래.
뭐 우리 국민이 호구야? 민생이 뭐 어디 뭐 동네 북이야?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도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도 저 짓 하고 있고. 지금 원구성도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여러분. 어? 과방위, 법사위 정리되고 나니까 지금 국회의장 겨우 의장단 선출하고 나니까 지금 국회 하는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지만 원구성이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상임위 구성도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이거 다 구성한다라고 했잖아요. 예? 이것도 시한 넘겼어요. 국민들한테 언론에 공개적으로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다 시한 넘겨버렸잖아요. 이 약속도 깼어요. 이 국회요. 이거 근본적인 손질은 어디에서 하는가? 를 우리가 고민해야 돼. 수도꼭지 장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는 그런 투사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국회의원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배지 하나 달고 예? 어디 나가면 내 국회의원이라고 거들먹 피우고 특권 누리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 한 명한테 얼마 돈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1년에 한 7억 들어갈 거예요. 7억. 뉴스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국회의원 세비 1억 얼마라 그러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걔들 밑에 사무관 밑에 그 보조원들 인건비 국가에서 다 주죠.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는 각종 경비 다 줍니다. 세상 천지에. 그래 놓고 월급 계산하면 이런 거예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근로소득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거예요. 집에 생활비 다 대주고 필요한 거 소모품비 다 대주고 니 여행 갈 때 여행비 대주고 필요하면 니 택시비 그러니까 그건 보조 요원이 없다고 보면 택시비 이런 사람들까지 심지어는 요양보호사비까지 다 대주고 월급 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월급이 무슨 월급입니까? 우리 국민들 어떻습니까? 월급 타면 그거 다 자기 돈에서 떠는 거잖아요. 얘들은 그게 아니에요. 순전히 지가 받아서 챙기는 돈이 월급이에요. 그 언론에서 잘못 보도하는 거예요. 국민들 국회의원들 월급이 얼마예요? 1년에? 월로 지금 계산하면 1285만 원이라 그러는데 이게 일당으로 치면 42만 원이에요, 여러분. 일당. 그것도 다 빼고요. 다 빼고 42만 원이에요. 일당 42만 원짜리들이에요. 근데 저러고 있어요. 네? 월급이 1285만 원, 연봉 1억 5,426만 원짜리들이에요. 근데 얘들에게는 우리가 조금 안 되는 게 우리 국민들 연봉하고 다른 거예요. 사무실 소모품비, 차량 유지비, 업무 추진비 이런 거 다 줍니다. 그게 국회의원 1인당 1억 153만 원, 1억 153만 원. 그렇다고 보면 연봉 2억이죠. 연봉 2억 5천이잖아요, 여러분. 대충 잡아도. 그렇죠? 여기에다가 소위 보좌관들요. 보좌진 인건비로 국회의원 1인당 한 5억 원 정도가 나가요. 제 말이 틀리지 않잖아요. 7억 원짜리들이라니까요. 7, 8억 원, 연봉 7, 8억 원짜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줄을 대는 거예요. 그것뿐만입니까, 여러분? 얘들이 나중에 또 연금 받죠? 그건 연금은 누구나 받으니까 일단 둡시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각종 특권 혜택을 누리잖아요. 해외여행 가죠. 무슨 선진 유학 출장이니 견학이니 하면서 그저 여행이잖아요. 말이지 그렇지. 여행비 대죠. 가족 진료비 대죠. 진료비는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러니 전부 다 국회의원 하겠다고 그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룸팬들, 운동권들.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굴러먹다 이제 막판에 이제 양로원처럼 걸터 앉아가지고 그냥 행세하고 하는 거예요. 이 300개가 어떤 의미에서 그 대단한 먹잇감이죠. 이걸 지금 월급 확 낮춰야 됩니다. 각종 세제 혜택 다 낮춰야 됩니다. 그야말로 선진국 모범적인 사례를 보고 확 낮춰야 됩니다.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고 그 직원들, 보좌관들 공동으로 쓰고 사무실 공동제 비슷하게 그렇게 씁니다, 여러분. 위워크식으로 정말 모범적인 나라 스웨덴이나 이런 데 가면 그렇게 의정 활동해요. 자기 돈으로 의정 활동해요. 지금 돈 다 대주잖아요. 복사비 다 대주잖아요. 소모품비들. 이러니까 이 자식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도는 안 들어가니까 어떤 의미에서. 딴 거 없습니다. 제가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거칠게 좀체 이런 표현을 잘 쓰고 싶어 하지 않는데 이런 이야기 안 하는데 돈 이야기. 이놈들도 딴 거 없어요. 돈줄만 정돈해버리면 이 국회의원 별로 안 할 거예요. 그야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해라 그러면 지방의회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회만 지금 그냥 지금 당장에 워낙 험하고 꼴불견이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지방의회 의원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것도 뭐 보좌관 무슨 뭐 세비 뭐 온갖 그것도 적다고 지금 더 내놔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판이잖아요. 이런 돈이 민생으로 쓰여져야죠. 예? 다른 예산 뭐 볼 거 없습니다. 당장 이거부터 줄여야 돼요. 일 안 하는 국회, 이 버릇들이는 거 딴 거 없습니다. 일하게 하는 거. 저렇게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정당을 위해서 저들끼리 그냥 저들끼리 이야기지. 소위 말해서 그래들만의 리그지. 우리 국민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표돌라 할 때만 국민 그러고 국민 팔아먹고 말이죠. 네? 국민은 동네 북이야. 호구야 완전히. 이거 호구 떠는 거 딴 거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혈세. 그걸 잠그는 거죠. 야, 이래밖에 못 주겠어. 이 우리 회사에 취업하면 취업해. 이거 저는 국민이 주인이다. 그러면 국회도 우리가 고용하는 데잖아요. 우리 국회에 취업하려면 월급 1회밖에 못 주겠어. 그래도 할로 모아. 그렇게 바꾸자. 그렇게 바꾸자는 거죠. 이제 국민이 나서야 된다. 이게 법과 원칙의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요. 국회 질들이는 거, 버릇 고치는 거 당장 바꿀 수 있다. 지금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 우리 협조를 받으려면 우리를 자극하거나 공격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를 수사하는 일을 자제해라. 이거를 국무총리 한덕수한테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우상호가. 네? 국회에 나오는 한덕수한테. 내 말을 한동훈한테 꼭 전해달라. 한동훈한테 이야기 잘해달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상호는 여러 경로로 문제가 많은 놈이죠. 네. 문제가 많은 인물이죠.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자,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밀실야합도 아니에요. 여러분. 공개 면담석상에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 뉴스 화면도 보셨죠? 거의 독대 비슷하게 공개 면담하는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버젓하게. 이게 생각이 있는 놈이에요, 없는 놈이에요. 이게 국회의원 수준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준이고 우리나라의 정당의 수준이에요. 야합, 밀실거래 이게 뭐 몸에 익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낮에도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흥정거리가 되나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문재인 정권 지난 5년 동안에 지친구 30년 지기 지친구 당선시키려고 청와대 비서실 조직 다 동원했죠. 8개 조직을 동원해가지고 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잖아요. 선거 공작이죠. 개입이라기보다. 그 다음에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은폐 조작 사건. 자, 그러다가 지금 현재 민주당 내 대장동 의혹, 대법관 재판 거래 의혹, 그 다음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그 다음 뭐죠? 뭐 김혜경 법카, 이게 한두 개입니까? 이거 수사하지 마라. 그러면 협조해 줄게. 이게 어디서 하는 행동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행동이냐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 그것뿐만입니까? 민영배, 위장탈당. 자, 현재 재판관조차도 국회의원은 헌법 무시하고 법 어겨도 되냐는 질문이 나올 정도의 그런 짓을, 엉터리 짓을 한 거잖아요. 국회도 무력화시키는 깽판을 치긴 거잖아요. 이거 월급 주지 꼭지 잠그면 된다고요. 얘들 버릇이 고치지. 이런 쓰레기들은 국회에 못 갈 거라고요. 이런 짓을 하는 쓰레기들은 적어도 국회에서 걸러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금 국회 언저리에 얼쩡대는 놈들 치고 옳은 놈들이 있나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뭐 대다수 상당수의 양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그냥 좀 거친 표현을 쓰겠습니다. 뭐 그게 일부든 다수든 간에 저게 멀쩡한 정상적인 놈들이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거 지금 그것뿐만입니까? 우리가 지난 문재인 정권 벌써 잊으셨나요? 다 기억하시죠? 네? 지금 인사요. 여러분 그 추미애, 박범계 이런 애들이 한 직접적으로 그 자기네들 비리 수사 못하게 해서 한 짓만 하더라도 그게 인사입니까, 여러분? 네? 검찰 인사, 그 당시 검찰 인사만 예를 들어서 보면 여러분 보셨죠? 네? 문재인이가 장관 임명할 때 국회 청문회가 뭐 의미가 있었나요? 그냥 마구잡이로 임명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했죠. 네? 그랬던 놈들이 지금 인사난맥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지금 뭐 저희들 애들 알밖에 안 해놓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제대로 털면 그 소리를 입에 담을 수 있나요? 이런 놈들이 지금 말이죠.
지금 민생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 그걸 17번 있다는 외쳤다는 박홍거의 이, 이자들이 지금 하는 짓이 뭡니까? 그러니까 원내대표잖아요. 그러니까 민생 국정 현안은 전부 다 지금 국회 올수도비야. 근데 뭐예요? 운동권 유공자 예우법은 밀어붙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더, 뭐 얼마나 더 대접받아야 돼? 이게 세습이나 먹었다는 게. 네? 민주유공자 예우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넘치고 넘쳐요.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 그 꾸린 데가 있으니까 공개를 못하는 거잖아. 아니면 이거 우리 당연히 이 유공자를 인정받아야 되지 않느냐. 국가보훈예상자 명단 다 공개되고 있는데 왜 못해? 4.19, 5.18, 유신 반대, 육신민주화 이거까지 이제 지금 다 넣겠다는 거죠.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군 가산점제 가지고 군에 갔다 온 사람들 그 가산점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했던 이 집단들이 이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이라는 이 법안에서 그 배우자 자녀에게 의료 교육비 지원, 대학 편입학 혜택, 그다음에 취업 때 10% 가산점이래. 저들이 무슨 뭐 대단한 국가 유공자예요?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이 짓을. 이게 세습이죠, 세습.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인사난맥상 그러고 있어요. 부실 인사죠. 어떤 의미에서. 장제워의 책임이고 비서실 책임이죠.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뭔가 해보려고 열심히 하는데 지금 밑에 애들이 개판이야. 장제워의 권성도의 대표적으로 뭐그 개판이야 지금. 지금 뭐 다음 거라지 한번 보십시오. 안철수 이준석이 어느 한놈 김기현 한기호 어느 한놈 지금 똑바로 지금 도와주는 놈 있나요? 계속 말씀만 지키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내각은 뭘 하나요? 한독수 맨날 팔짱 끼고 다니고 있잖아요. 한동훈한테 지금 말 전해달라는 그런 소리만 듣고 다니고 있죠. 뭐 하고 있나요? 지금 대우조선 사태가 터져도 서해 피격 사건, 공무원 피살 사건, 강제 북송 사건이 터져도 총리 뭐 하고 있나요? 아무것도 내각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저는 진즉부터 이 내각은 그럴 거라고 제가 거의 단언하다시피 한 사람인데 꼴이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이게 무슨 말이죠? 민생 이야기, 인사난맥상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이 자들이? 무슨 민주유공자 예우법요? 얼마나 더? 아직도 배가 고프냐? 아직도 더 긁어 먹어야 되겠냐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선거철 지나고 나니까 지금 현재 미국 169명 소속 의원 중에 164명이 사인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민주당 다음 총선 때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다고 봐요. 국힘당도 역시 마찬가지 심판해야 돼요. 문제되는 그 쓰레기들 다 걸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차라리 무소속을 찍으세요. 찍을 사람 없으면. 사람 몰라도 무소속을 찍으세요. 그 중에 골라서 찍으세요. 자, 급기야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언론에 비칩니다. 지금 보니까 오늘 보니까 동아일보에 이기용 대기자가 칼럼을 썼네요. 윤석열 대통령 앞길을 막는 구태의 윤핵관, 보신주의 비서실장, 총리. 딱 적실한 지적이죠. 인수위 시절부터 해서 비서실장 김대기 세울 때까지 인사를 다 주물럭한 장제워이. 그러고 지금 뭐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은 몸을 살린다라는 표현 보신주의도 아닌 것 같아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한덕수라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노무현 정부 때 뭐 한 게 있나요, 한덕수? 자리만 지키고 있었지. 그거 나와서도 한 게 있나요? 여기저기 돈 될 만한데 찾아다녔지 뭐 있나요? 그 사람들이 모셔같이 내가 찾아다녔냐 하면은 또 할 말은 없지만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 자기가 오케이 하니까 간 거잖아요. 네? 뭐 한 게 있나요 도대체? 한덕수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지금 이 시절에? 답답해요. 이런 사람들을 다 인선한 게 안철수 인수위잖아요. 그 안철수가 다음 뭘 큰일을 해보겠대. 절대요. 여러분 그 안랩 성장사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1990년대 초에 말이죠. 제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안랩에서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안철수가 와서 도와달라 하지만 그 실무팀들이요. 그럴 정도로 V3 백신이라는 게 국민들한테 팔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선택을 한 게 그때 제가 조언한 게 그거였죠. 야, 풀어라. 정말 그렇게 유용한 건 풀어라. 일단 많이 쓰고 나면 그 다음에 광고 수입이라도 받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무료 백신을 V3를 푼 걸지도 모릅니다. 저들도 생각을 그렇게 했겠죠.
일단 많이 쓰게 하고 나서 봐야 되니까. 그때는 보셨나요? 정책 자금 받기 위해서 지금 안내비 돼 있지만 안철수 그룹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또 이제 당장 예, 공격이 들어올 것 같아서 말을 아낍니다만 그렇게 큰 안내비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정말 그 속을 아시나요?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뭘 하겠다고 지금 당에 가서 또 저러고 있어요. 뭐 김기현이 또 뭐 그것도 또 뭐 저러고 있어요. 어? 원내대표 한 번 했다는 그걸 가지고 또 뭐 쪽수 만들고 저러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뭐 엉망진창이야, 여러분. 민들레 회뭐 온갖 이러고 있습니다. 예? 지금 결국 윤핵관이라고 명명된 걔들이 하는 짓은 자리 다툼, 소위 당권 다툼하는 것밖에로 안 보이잖아요. 예? 그 점잖은 양반 정기석 의원 같은 경우 국회 부의장까지 한 양반 또 결과적으로 이 당권 다툼의 신호탄 역할을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 전진석 의원이 포사보다 안 되니까 이준석이한테 한마디 한 건데 이준석이 꼴이 워낙 엉망진창이니까 한마디 한 건데 그게 당권 싸움의 신호탄처럼 이렇게 지금 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다 이런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집구석이에요, 여러분. 네? 거다가 뭐 김건희 그 주변 아직 정리 안 되고 있죠, 여러분. 네? 오죽하면 지금 최근에 홍준표가 나서가 조언을 할까요? 네? 상소문 올리듯이 내가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네? 한번 보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경솔한 은행도 일조를 했죠. 검사 출신으로 그냥 막 인선한다고 이야기할 때 예, 그랬죠, 여러분. 예? 그 장관 인선 말썽 있고 할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 금감원장에 이현옥 부장검사 임명했죠. 예. 등등등 이러고 있을 때 도어 스태핑 한답시고 뭐라 그러십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민변이 도배했지 않냐? 이거 완전히 염장지른 거죠. 똑같다. 이렇게 오만할 수가 있냐? 바로 그렇게 반발이 나가잖아요, 국민들이. 그런 실수들이 또 실언들도 제법 많았죠. 제법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 윤석열 자신의 실언도 많았고, 근데 그보다가는 그 뭐 그냥 거칠게 표현한 거라고 보면 본질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보면 이 본질에 관계되는 게 이게 전부 이놈들이에요. 예? 이놈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뭐 이게 특정 인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그냥 상징성으로 대표적으로 뭐 장제원의 인사. 예. 이 권성동의 추한 당권 경쟁으로 비춰지게 하는 거기에 윤핵관까지 꼽살이 끼어서 같이 꼽살이 윤핵관까지 한 덩어리가 되어서 당권 경쟁하는 듯한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장제호의 권성동의 간에 지도 노선을 갖고 지금 대립하는 거잖아요. 장제호는 지계산이고 장제호도 지계산이고 그런 거죠. 장제호는 안철수 중심으로 해서 뭐 바지 사장 내세우든 어든 간에 자기네들로 총선을 장악하고 당권을 장악하겠다는 거고 권성도에는 지대로 세력을 키워가지고 지 임기 끝나면 당권 도전해가지고 지가 장악하겠다는 거 그런 거잖아요. 이게 이제 당권 싸움으로 비춰지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인사 뭐 사적 채용 이런 식의 프레임에 그냥 공격을 자꾸 받게 하는 건 권성도의 촐싹대는 입, 생각물이 없는 입. 이 권성도이는 전에도 누대로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권성도이 이런 사람은 정계 은퇴해야지. 그렇잖아요. 장재호이도 진즉에 정계 은퇴하라고 코너에 몰렸다가 지금 겨우 지금 저러고 있어요. 장재호이도 그만할 때 됐어요. 삼성까지 했으면 됐잖아. 연금 나오잖아. 그만하시라고 다들. 하태경이도 그만하고 예를 들면 뭐 특정인을 거명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냥 상징성으로 봐주세요. 그럼 내각은 있으나 마나요. 내각이 있으나 마나요. 내각이 있으나 마나요. 워낙 이제 민생 관련되니까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한 번씩 보이고 뭐 이렇지. 지금 여러분 방역 이렇게 난리쳐도 방역 책임자 언론에 보이는 거 봤습니까? 언론에 보이는 거 봤습니까? 그 문제만은 정치 방역이라 할 때 정결만큼이라도 보이는 거 봤습니까? 도대체 잘하든 못하든 간에 책임자, 정책 당국자의 꼬라지라도 보고 싶은데 꼴도 안 보여요. 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말을 했어요. 네? 언론의 스타가 돼가지고 같이 좀 하자고 했는데 그 말이 떨어져도 한 놈도 지금 언론에 보이는 놈 없어요. 이렇습니다. 이게 보신주의입니까?
원래 그런 놈들이에요. 이런 놈들을 인선한 이 인사 책임자. 직접적으로는 비서실이겠죠. 비서실 소관이잖아요. 뭐그 밑에 뭐 세부적으로는 뭐가 있든 간에. 이게 김대기 비서실장. 이 김대기를 안춘 게 장제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총 포괄적으로 보게 되면 장제원, 권성도 이런 애들이 지금 당 윤석열 정부까지 말아먹는 거예요. 이거 국민들이 윤석열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당최 뭘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국정 아젠다도 몰라요. 일부에서는 좀 봐주자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정부 부처 보고도 아직 대통령이 못 받았는데 무슨 아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그냥 변호해 주는 거예요. 변명이라도 해주는 거예요. 쉴드라도 쳐주는 거예요. 그나마 보기 딱 하니까. 너무 엉망진창이고 혼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는 놈 한 놈 없고 엉망진창이니까 동정표를 주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니죠. 정부 출범했는데 지금 2달, 석 달이 다 돼가는데 이게 무슨 정부인지 없어. 그러니까 저도 윤석열 정부라고 하잖아요. 뭐 한때 하다못해 국민의 정부, 문민정부 뭐 이런 소리라도 했어요. 아무 구호도 없어요. 그게 구호라도 구호도 없어요. 이런 무기력한 정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기고만장한. 이게 전부 다 뭘까요? 전부 돈입니다. 권력, 돈이죠. 권력이 이꼴 돈이잖아요. 자리. 국민들이 이제는 분노할 때가 됐다. 일단 국회의원 세비부터 잠그면 이게 이제 국회라는 통로를 통해 가지고 다들 이 짓을 하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물꼬를 잠궈 버리면 우리 사회의 많은 난맥상들 문제들이 정리될 거라 생각을 해요. 자, 오늘은 여러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 이 정도로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